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티나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정말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말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물론이고 스피치 강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소 말할 때 자기가 가르치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100% 적용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자기 본성대로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게 제일 힘들지 않게 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치아 교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치아가 막 벌어지거나 이제 못생기면 우리가 이제 교정하잖아요. 근데 몇 년 교정하고 나서도 이제 그 치아 그 안쪽으로 교정장치를 끼워놔요. 교정했다고 그냥 두면 치아가 원래대로 이제 틀어지니까 원래 이제 생겼던 모양대로. 그리고 잘 때도 교정기를 이제 끼워두기도 해요. 평생 그래야 이제 가지런한 치아를 이제 그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여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강의를 듣고 교정했어요, 말하기를. 근데 그냥 두면 또 원래대로 이제 삐뚤게 말하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점점 더 가지런히 좋은 말, 예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그 노력을 10분 동안 이제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말투에서 이제 고급스러운 어떤 느낌이 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 이 부분은 이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기에 강해지셔야 돼요. 기본기를 자꾸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핵심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횡설수설 저 사람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안 들으니까.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말하기보다는 짧게 끊으면서 단문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뷰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길게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원이 김 부장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즘 MZ세대하고 김 부장은 어떻게 소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김 부장이 요즘 친구들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입니다. 저희 저 본부에도 90년대생이 서너 있는데 도통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려워서인지 뭐 슬슬 피하고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면 듣는 사람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뭘 물어봤어요? 질문의 핵심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핵심부터 거기에 대한 거를 제일 먼저 첫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사님. 저 같은 경우는 배우면서 소통합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소통합니까? 어떻게를 배우면서 소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했죠? 소통의 수단으로 배움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면 상대가 이제 호기심을 느껴요. 배우면서 소통한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귀를 기울이겠죠? 그때 이제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짧게 단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돼요. 최근 저 인스타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사진은 어떻게 올릴까? 이런 부분을 점심 먹으면서 어린 그런 MZ세대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들이 잘 아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실제로 업로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밥 먹으면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니까 말이 잘 통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잘하고 관심 있는 화제니까. 이제 물론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제가 밥도 사고요. 자연스럽게 화제가 오가니 이제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묻는 질문의 핵심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 단문으로 간단하게 그 내용을, 결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상대는 이해하기가 쉽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 영어는 섞어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어려운 단어나 영어를 섞어서 써야 어휘력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쉽고 간단한 단어를 잘 사용해야 문장이 훨씬 더 고급스럽죠. 이제 제 지인은 한 분은 꼭 말하지 말고 막 패뷸러스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하다고 말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굉장히 막 그 한국말 서툰 사람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기는 틀린 거예요.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비속어, 비하의 말은 안 하는 거죠. 이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머랍시고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취임새처럼 비속어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당장 그것만 고쳐도
훨씬 좋은 이미지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비속어는 쓰지 않는 사람, 그게 기본이에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말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흐리지 말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의 말 피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의를 제가 하면서 금기어라고 소개해요. 이 부분을, 비교의 말을. 꼭 비즈니스에서만 그렇겠어요? 어디나 해당되는 거죠. 이제 말하다 말고, 김대리 봐라. 너랑 동기인데 쟤는 벌써 자기 후용 맡아서 저렇게 리더 역할을 하잖아. 너는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최악인 거죠. 그죠? 절대 오늘부터 철칙. 나는 절대 비교의 말을 누구하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나한테 결국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고급스러운 말하기 두 번째. 첫 번째 기본기였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내 태도예요. 제일 중요한 태도 첫 번째, 말을 독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많이 말하려고 하면 누가 나랑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죠? 특히 이제 상대 이야기를 중간에서 탁 채가지고 내 것으로 하는 게 제일 나쁜 습관. 근데 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로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상대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욕탕에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나서 일주일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많이 아팠겠다. 어쩜 좋아. 약은 제대로 먹었어? 지금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 인대가 늘어난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작년에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갈비뼈 몇 대 부러졌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입원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병원에 애들이 와서 하도 요란을 떠는 바람에 너무 병문안 온 손님이 많아서 옆 손님 환자들이 다 컴플레인하고 어쩌고 결국 자기만 하다 끝내는 경우 대화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얘기 중간에 채지 않는다. 내가 말을 독점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요. 세 번째는요. 가르치려는 태도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렇게 부정으로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어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열받는 문장까지 넣어가면서 가르치는 태도는 절대 사회생활에서 금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애매하게 말하는 태도예요. 김대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불렀어요 팀장이. 근데 이렇게 팀장이 부르면 김대리는 어때요? 일단 긴장하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고? 이러면 이제 점점 이상하죠.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빙빙 돌리나. 결국 이제 팀장이 얘기하려는 거는 결국 신입사원을 이번 들어온 신입사원을 당신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넣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였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빙빙 돌리고 딴 얘기하고 그냥 하면 되지. 이럴 경우 이제 직장 상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백하게 말하고 핵심을 쉽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 이게 상대에 대한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좋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대화법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돌아서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진짜 피곤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는 단정 짓는 습관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처 사장 막 욕을 하면서 이 업계 사람 중에 그 사람 김 사장이 최악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게 단정 짓는 습관입니다. 새로 이제 회사 앞에 쌀국수집이 생겼어요. 야, 베트남 식당 좀 최악이지 않냐, 저기? 이렇게. 이런 단정 짓는 습관은요, 상대에게 어떤 굉장히 부담을 주거나 불쾌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비호감 거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제 내가 경험한 거래처 사장 중 최악이야.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최악이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단정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이고 느낌이니까. 그건 훨씬 더 낫죠, 그래도. 내 경험상 그렇다는 거니까. 내가 먹어본 쌀국수 중에 제일 맛없어. 이 정도 하면 확실하게 이제 그거야 누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좋은 느낌 주려면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누가 이제 부탁했어요? 그러면 그래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해 놓고 나중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가 부탁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아볼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말해줄게, 이렇게 즉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상대는 대단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예스를 하지 않는 습관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그 사람과 어떤 그런 좋은 느낌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방법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긍정적으로 말하셔야 돼요. 세상에 심각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설사 내가 이제 거래처에 전화해서 이제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저 거래처에서 막 약속도 어기고 막 이래서 내가 컴플레인을 따끔하게 단호하게 했는데 마무리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상대가 나를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막 컴플레인하고 내가 요청할 거 요청하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전화하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렇게 끊는 사람,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부장님만 믿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부장님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도 부장님 정말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는 거, 나도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말하기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고급스러운 티가 나는 대화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 말하기에 대입해 보시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관심 갖고 고쳐나가는 습관, 대단히 유익한 성장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